KBS 58분 날씨. 처서를 맞아 비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지만 습도가 높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그쳤다 쏟아지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춘천과 신안에는 1시간 동안 40mm의 장대비가 내렸고요. 오늘 오후 그 밖에 전라권 해안에,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에도 특보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가 차츰 동쪽으로 확대할 텐데 오늘은 주로 서쪽에 비가 집중되면서 강원 남부나 경상권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많게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남, 전라 서해안에 최대 120에서 1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은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에 15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중남부와 경상권엔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강릉 32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금요일엔 다시 30도로 웃돌아 반짝 더워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3도, 어제부터 서울에 내린 비양은 68mm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이 통제되어 오니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자동차는 경찰 등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여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다가 14시 15분 경계경보 발령 후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14시 정각을 기해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고 운전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에 라디오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배상원 민방위 경보통제센터장 그리고 숭실대학교 정찬권 교수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배상원 센터장님께서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오늘 14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6년 동안 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소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 상황 시 경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피 시설로 대피하여 차량 통제를 해봄으로써 만약에 발생할 적 미사일 공격 등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14시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고 앞으로 20분까지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되며 차량 통제는 경보 발령 후 15분간 실시됩니다. 공무원, 민방위대원, 경찰, 소방뿐만 아니라 군부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민관군 합동으로 교통통제 훈련과 함께 구급차, 군 작전차 등 긴급 차량 비상차로 확보 훈련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 의미 있는 훈련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 대피소로 서둘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소에 내 주변 대피소 위치를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두시고 비상시에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주변 건물 지하시설로 대피하신 후에 질서를 유지하고 라디오 실황 방송을 청취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계단이나 통로로 일시에 대피하다 보면 인명피해 우려가 발생하실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겠죠. 네,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운행 중인 차량은 경찰 등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서 도로 우측 차선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실황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의 미사일 공격 등 공습 시에 고층 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 또는 지하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2017년 8월 23일 이후에 6년 만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지진이나 화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국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적절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민방위 훈련은 적의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대피 장소를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고 숙지함으로써 비상시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시범 대피소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방독면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비상물자 준비 요령 등 국민 행동 요령을 교육해서 국민들이 비상시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군구에서 시범 대피소가 운영 중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국민들에게 적의 공습에 대비한 대응 방법과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피해를 당하였을 때 부상과 사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사일 공격의 경우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존에 중요한 피난처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6년 만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2013년 보스턴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보스턴시는 이러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민방위 훈련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긴급 대응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예. 훈련을 하였었습니다. 시 단위로 이제 미국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경찰서, 소방서, 의료인력 등 다양한 응급 서비스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네, 그 결과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몰려드는 환자 유입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예, 또 테러 발생 같은 경우에 보스턴 시민들 사이에 강한 공동체 의식과 회복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보스턴시 폭탄 테러 사건은 예상치 못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기적인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실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민방위 경보 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사항에 앞서 민방위 경보가 알려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예. 민방위 경보는 5가지 상황에서 사이렌과 음성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예. 첫 번째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입니다. 경계 경보를 발령하며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네. 두 번째는 곧 공격을 받거나 공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공습 경보를 발령하며 1분간 물결 치듯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음성으로도 알려줍니다. 조금 전 공습 경보 사이렌 소리와 똑같은.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세 번째는 화생방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받고 있을 때입니다. 화생방 경보를 발령하며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예. 네 번째는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입니다. 핵 경보를 발령하면 공습 경보와 같이 1분간 물결 치듯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음성으로도 알려줍니다. 예. 다섯 번째는 적의 공격이 멎고 추가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경보를 해제하며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예. 다음은 국민들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깝고 안전한 대피 장소가 어디인지 민방위 대피소를 알아두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민방위 대피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나 카카오, 티맵,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민방위 대피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확인한 이후에는 이동 경로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만약 주변에 지정된 대피소가 없거나 자신의 위치가 고층 건물인 경우에 인근 지하시설이나 또는 최대한 낮은 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네. 정전에 대비하여 대피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예.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나 가스통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안전한 장소로 옮겨두어야 하는데요. 가정 내 유류나 가스 밸브는 차단하고 전절기는 콘센트에서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또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이용객에게 경보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순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는 서행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대피를 준비하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또 비상시에 꼭 필요한 물품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식량이나 응급약품, 라디오, 손전등, 침구, 의류와 같은 필수 물품과 화학, 생물, 핵 공격 대비 방독면, 마스크, 우의, 비누 등을 준비해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가족 단위로 준비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가족과 떨어질 경우에 대비를 해서 어린이는 명찰, 어른은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창곤 교수님, 실제로 적의 공습이라든지 핵 공격 시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운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그 폭격이 있을 때는 아파트나 그 고층 건물에서 이제 대피할 때 생필품과 방독면 등을 준비해 가지고 아까 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보다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가까운 민관공 대피소와 지하시설 등으로 그 대피한 후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적으로부터 그 핵무기 공격을 받을 시에 경보가 울리면 빨리
건물,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과 같이 외부와 차단된 대피 시설로 대피해야 예. 생존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폭발 허가 반대 방향으로 몸을 피하되 주변의 도랑이나 배수로 원폐물 등을 이용해서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네. 이때 대피 자세는 엎드린 후에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은 다음 배가 땅에 닿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핵폭발 이후에는 그 폭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신체 노출이 짧을수록 그리고 최대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안쪽 또는 지하 깊은 장소로 대피해야 네.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대피소에서 그 화재 등으로 발생해 가지고 이제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이나 우산 등으로 신체 보호 조치를 취하고 이동한 후에는 역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시면 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질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한 그 핵무기, 생화학 무기 그 공격 시에는 호흡곤란, 근육경련, 구토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독면이나 천, 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지상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아울러 오염물질,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고 음식 조리 시에는 꼭 15분 이상 조리해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상식으로는 적 공습 시에는 지하시설이 안전하고 화학무기 공격 시에는 지상보다 높은 곳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네. 공습 이후에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출처불명의 소문과 유언비에 동의하지 말고 가족 및 이웃과 서로 격려하면서 어린이와 노약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차량 및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차량 및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경찰 등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도로에 정차한 차량들은 안전하게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 북한이 지금까지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일상에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 안보 그리고 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찬권 교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는 그 최근에도 북한이 각종 미사일 도발을 일삼아서 위기를 고조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미사일, 드론 등 그 비대칭 역과 전략은 국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예. 특히 전평시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능력은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도발에 적극 대처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 동맹 강화와 미래의 지향적 발전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함께 유엔, 나토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 다변화된 외교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을지연습과 빈방공 훈련을 통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찬권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배상원 센터장님께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는 적의 군사적 도발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비상 민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방위 훈련은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민보호훈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네.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민방위 훈련에 직접 참여하셔서 심폐소생술이나 방독면 착용 방법이나 소화기 사용 등을 실습하고 체험해 보심으로써 실제 위기 상황 발생 시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네.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민방위 대원, 군과 경찰, 소방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민방위 훈련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내년부터는 4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실제 국민들이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훈련 경보가 해제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을지연수면기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배상원 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숭실대학교 정천권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박주아입니다.